나이가 들면 몸 이곳저곳이 망가지면서 그에 따른 불편한 증상 중 하나가 바로 배뇨장애인데요. 나이가 많은 고령일수록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배뇨장애가 생겼을 때 빠른 치료를 받는 게 더 큰 질환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많은 분이 말하기 부끄럽다는 이유 하나로 치료를 포기한 채 생활한다고 합니다. 잠잘 때는 한 5분 일어나거든. 그냥 2시간에 한 번씩 일어난다 이래 봐야 돼. 소변 보려고 그러면 보고 나면 또 본 것 같지도 않고 자꾸 이거 또 찔끔찔끔 나오고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죠. 배뇨장애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전립선 비대증. 우리나라 50대 남성 절반 정도가 이 질환으로 힘들어한다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은 더욱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아래쪽에 있는 밤톨 모양의 장기로 생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요로가 감염되지 않도록 막는 역할도 하는데요. 전립선이 비대해지게 되면 방광이나 요도 같은 장기들이 압박을 받아 각종 배뇨장애를 겪게 됩니다. 오늘은 보훈공단 부산보훈병원 비뇨의학과 심기식 부장과 전립선 비대증과 배뇨장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방광 아래에 위치하여 그 중심부로 요도가 지나가는 전립선이 나이가 들면서 크기가 커져서 소변의 흐름과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질환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보통 남성이 50대가 넘어가면서 노화와 함께 전립선이 점점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유전적인 소인도 있고 또 식이 섭취와 소구화된 식생활 등 우리 환경적인 요인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변 배출에 문제가 생기는 배출 증상입니다. 뜸을 들여야 소변이 시작되는 증상, 소변이 줄기가 끊어지는 증상, 소변 누기가 힘들고 힘을 줘야 소변이 나오는 증상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 증상은 소변을 저장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저장 증상인데요. 하루 8회 이상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밤에 주무시다가 여러 번 일어나서 소변을 보게 되는 야간 빈뇨, 소변이 마렵기 시작하면 참을 수 없는 절박뇨와 함께 요실금이 생기는 절박성 요실금 등이 이 증상이 범주에 듭니다. 대부분의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은 약 절반에서 한 80% 정도가 그 두 가지 증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는 크게는 약물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전립선 요도의 압력을 줄여서 배뇨를 수월하게 해주는 알파 차단제가 대표적이고요. 전립선 비대증의 크기가 일정 이상으로 커져 있는 경우에는 그 크기를 장기적으로 줄여주거나 커지는 것을 다소간 억제해주는 안드로겐 차단제를 병용할 수 있습니다. 또 소변을 자주 누거나 급하게 누는 급박뇨 증상이 있는 경우는 이에 대한 약을 추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약물을 복용해도 전립선 비대증의 합병증으로 반복적으로 소변이 나오지 않는 요폐가 발생하거나 반복적으로 요로 감염 또는 방광 결석 또는 출혈, 혈뇨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약물 치료를 해도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홀미움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홀랩 수술을 많이 시행하는데요. 홀랩 수술은 요도 방광 내시경을 이용해서 척추 마취하에 개복 없이 커져 있는 전립선 조직을 피막을 따라서 귤 껍질에서 알맹이를 제거하듯이 분리해서 통째로 방광 내에서 분쇄해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과거의 수술법에 비해서 비교적 출혈이 적고 큰 전립선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오른 기온으로 더위가 이어지는 목요일 오후, 씩씩한 걸음으로 병원을 들어서는 박정웅 아버님은
2달 전까지만 해도 배뇨장애로 몸이 편하질 않았습니다. 참전 국가 유공자로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시작된 배뇨장애가 그를 괴롭혔다고 하는데요. 소변을 자주 누는 빈뇨와 소변 줄기가 약한 세뇨 증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방광하고 전립선하고 이게 내가 되게 커가지고 그래갖고 보통 보면 하루에 저녁에 잠잘 적에는 한 5번 일어나거든. 5번 일어나가지고 소변을 봐야 막 그냥 2시간에 한 번씩 일어난다 이래 봐야 돼. 요 방광이 아파. 오줌 차면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막 보통 좀 따뜻한 데 누워 있으면 한 2시간 만에 2시간 만에 일어나지고 방이 좀 찹다든지 시원하다든지 이러면 한 1시간 반이나 이러다가 일어나가지고 소변을 봐야 돼. 보통 보면 한 6개월씩 1년씩 이렇게 사다 놓고 내가 계속 먹었다고. 그런데 그거는 먹으면은 그것도 조금 좀 먹을 적에는 좀 괜찮아. 먹을 적은 좀 괜찮는데 먹고 나서는 또 약이 떨어지면 또 먹어야 되고 보통 그래. 신기시 과정인데 이제 전부 다 이제 약을 차 먹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 내가 이야기하고 아무래도 뭐 약을 먹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수술 받아야 되겠다. 이제 그래야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 받았어요. 수술 후 진료 시간을 꼭 지키는 박정웅 아버님. 몸이 좋아지니 진료실 들어가는 발걸음도 가벼워 보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뭐 선생님 덕분에 이제는 예. 막 많이 좋아졌습니다. 수술하고 나서도 참 좋아지고 예. 이게 뭐 아, 저녁을 또 잠도 잘 자고 예. 참 좋아요. 예. 처음 오셨을 때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고 밤에도 한 4회 정도 예, 배뇨하시는 야간 빈뇨 증상도 있으시면서 예, 검사하셨을 때 전립선이 약 52g 정도로 상당히 커져 있는 전립선 모습이었고 방광 안에 방광 결석도 예. 하나가 동반돼 있는 전립선 비대증 및 방광 결석으로 예. 우리가 처음에 진단이 됐었죠. 그래서 방광 결석이 동반된 상당히 비대된 전립선 비대증 증상으로 홀랩 전립선 수술을 이제 받으신 지가 한 달이 이제 지났습니다. 수술 후에 우리 촬영했던 전립선 초음파를 보면은 비대됐던 전립선 조직이 상당 부분 제거돼 있고 예. 요도를 압박하고 있던 전립선 비대 조직이 제거되고 소변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우리 초음파 소견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경과를 좀 더 보고요. 홀랩 수술이 초기에 회복 기간이 필요하지만 지금 수술 후 경과 상당히 좋은 경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이제 회복 기간으로 뭐 약을 조금 드시고 계시지만 예. 조금 더 경과를 보고 아마 약을 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약은 끊으면 좋기는 좋는데요. 예, 안 그래도 조금 더 먹어야 돼 그때. 예. 내가 복중에 조금 더 예. 먹었으면은.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는 예. 몇 가지 약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수술한 지가 많이 경과되진 않아서 예. 약물 조금 더 복용하시고 특별한 뭐 부작용이나 합병증도 관찰되지 않아서 이대로 경과를 보고 한 달 뒤에 외래 예약을 잡아서 예.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정우님 같은 경우는 내원 당시에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소변 줄기가 약하고 야간 빈뇨도 한 4회 정도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증상으로 내원하셨습니다. 내원 후에 저희가 전립선 비대증 초음파, 경직장 초음파를 진행하였는데 크기가 약 52g으로 비교적 커져 있는 전립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시경상 방광 내에서 방광 결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즉 방광 결석이 동반된 비교적 큰 전립선 비대증 환자로 다소 전형적인 전립선 비대증의 모습이었고 홀랩 수술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는 수술 후 초음파를 한번 보시면 전립선 크기가 많이 줄어 있고 전립선 중심부에 커져 있던 알맹이가 제거되어서 소변이 나오는 전립선 요도가 소변이 원활하게 나올 수 있도록 확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환자는 지금 수술 후 한 달 이상 경과했고 수술 전에 비해서 소변 누는 게 매우 편해져서 만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배뇨 장애가 지속되는 경우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인 경우라면 전립선 비대증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적인 비뇨기 검사를 하는 게 좋은데요. 치료 타이밍이 늦어 전립선 크기가 지나치게 커진 상태라면 수술을 해야 하므로 전립선 비대증을 빨리 발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임상 증상에 의해서 전립선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 전립선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질환이나 방광의 다른 질환 등과 감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먼저 시행하게 됩니다. 혈액 검사에서 일반적으로 전립선 암 수치라고 알려진 PSA,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 검사를 하게 되고, 이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높은 경우에는 전립선 암의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전립선 조직 검사를 시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립선의 크기는 보통 전립선은 몸 밖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문을 통해서 관찰할 수가 있고, 항문을 통한 경직장 초음파를 통해서 전립선의 크기가, 비대증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이때 전립선 내 이상 여부도 함께 측정할 수가 있고, 직장 수지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병행할 수 있겠습니다. 소변의 속도와 얼마나 잘 나오는지 정도를 측정하는 소변 속도 검사와 초음파 잔뇨량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는데요. 비교적 비침습적이고 간편한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방광 기능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광경 검사는 요도 협착이 있는지 여부, 방광 내 결석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방광 내에서 요도 내에서 직접적으로 전립선이 요도를 얼마나 폐쇄하고 있는지 여부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검사인데요. 다소 침습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게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수술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등 선택적인 경우에 필요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수술받은 그 효과음이 있어요. 혈압이 참 좋아, 나는. 그래갖고 한 2주 동안 이제 입원해가 있다가 그래 이제 퇴원하면서 또 약을 이어서 타가지고 집에서 먹으니까 하나도 안 아프고 참 좋아하고 이제 소변도 잘 나오고 아침에 밥을 해가지고 벤또로 사가지고 그 배는 올라매고 저 태종대로 가든지 안 그러면 뭐 여러 군데 가. 뭐 심심하면 태종대 갔다가 저 장산에 갔다가 어디 뭐 시간 만나면 저 장산까지도 이제 우리는 이제 고령이기 때문에 이거 지하철 타면은 무조건 이제 그냥 막 찾아주거든. 그래갖고 이제 둘이서 막 내우상 막 일로 갔다 저로 갔다 막 돌아다니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수술하고 나서는 좀 가벼워졌어 몸이. 20년 전 다른 병원에서 전립선 수술을 받았던 정상화 아버님은 계속된 야간 빈뇨와 불편함으로 재수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심한 편은 아니지만 그에 비해 소변 줄기가 매우 가늘어져 있어 요도 방광 내시경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검사 결과 방광 입구 쪽이 좁아져 있어 다시 수술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계속 약을 먹었는데 또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또 소변 보려고 하면 보고 나서 또 본 것 같지도 않고 자꾸 이거 봐도 본 것 같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또 찔끔찔끔 나오고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죠. 지금 하고 나니까 지금은 처음에는 별로 몰랐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소변도 자주 시원하게 자주 나오고 또 조금 자주 옛날처럼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좀 자주 보는 편인데도 좀 그때처럼 불편하진 않지. 정상화님, 네, 어서 오십시오. 수술 후 많이 편해진 정상화 아버님은 주기적인 검사로 경과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소변 언제 보셨나요? 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0분 가까이 됐는데. 10분 정도. 예. 지금 소변 보고 나서 방광 안의 잔뇨량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양호한 상태고 수술하고 나서 소변 보는 증상은 좀 많이 편해지셨습니까? 예. 예. 요 검사는 소변 보고 나서 방광에 남아 있는 잔뇨량을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초음파 잔뇨량 측정기입니다. 예. 지금 잔뇨량은 심각하지 않고 양호한 상황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수술한 지 한 달 지났는데 예. 수술 전하고 비교해서 소변 보는 증상은 좀 어떠세요? 아, 많이 좋아졌죠. 아, 예. 예, 그때 비교도 할 수도 없고 너무 예. 좋습니다. 지금은 근데 밤에 조금씩 그래도 한 번씩 한두 번씩은 깹니다. 아, 예. 그다음은 뭐 불편한 건 없고 예. 뭐 편합니다. 이제 아주 많이 편해졌어요. 예. 정상화님은 최근에 우리가 검사상에 예. 그 과거력상에 이제 20여 년 전에 전립선 비대증을 타 병원에서 수술을 한번 받으신 적이 있는데요. 예. 근데 초음파상의 전립선은 한 35g 정도로 비대증은 있지만 매우 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소변 줄기가 아주 가늘어져 있는 다소 비전형적인 양상이 있어서 수술 전에 방광 내시경을 시행했었죠. 여기 보시다시피 방광 내시경상 요도가 아주 좁아져 있는 요도 협착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립선이 있는 부분인 방광 입구 쪽도 막혀 있지는 않지만 구축이 있는 전립선 방광 경부에 다소간의 협착이 있으면서 남아있는 전립선 조직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도 협착과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홀미움 레이저를 이용해서 요도 협착 절개술과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홀랩 수술 받으셨는데요. 수술 후에 확장된 요도의 모습입니다. 수술 전하고 비교하면은 많이 넓어져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홀랩 수술로 전립선에서 방광 입구로 연결되는 부분에 남아 있는 전립선 조직들을 절제하고 소변이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요도가 한번 닫혀서 저렇게 협착이 생기면 추후에도 비교적 재발 가능성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정기적으로 경과를 보고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이제 수술 후의 경과는 아주 좋고 다른 불편한 증상 없으세요? 예, 아유 뭐 그동안에 너무 고생하셨고 예. 감사합니다. 수술 잘 해주셔서. 전립선 약은 지금 딱히 필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한 달 뒤에 경과를 보고 증상의 변화가 있는지 한번 만나서 경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상화님 같은 경우는 배뇨장애 증상, 소변 줄기가 약한 증상으로 처음에 내원하셨는데요. 이분은 약 20년 전에 타 병원에서 전립선 비대증을 한 차례 받은 병력이 있습니다. 전립선 초음파상에 전립선 크기는 35g 정도로 전립선 비대증은 있었지만 비대증이 매우 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소변 줄기가 매우 가는 다소 비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서 요도 협착의 가능성을 의심해서 술전에 방광 내시경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요도에 보시다시피 상당히 심한 요도 협착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요도 지역도 막혀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남아있는 전립선 조직들이 좀 보이면서 방광 경부가 좁아져 있고 다소 구축이 있어 보이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홀미움 레이저를 이용해서 요도 협착에 대한 절개술과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홀랩 수술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수술 후의 모습을 보시면 요도 협착 부분은 절개되어서 정상의 구경 정도로 확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홀랩 수술도 함께 시행하여서 전립선 요도 쪽이 넓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소변을 과도하게 참는 경우, 또 추위에 노출되는 경우, 또 특히 코감기약 같은 감기약을 복용하는 경우, 또 음주를 하는 경우 등에 일시적으로 배뇨가 많이 악화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식생활과 관련해서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와 같은 음료를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빈뇨와 급박뇨 같은 증상, 야간 빈뇨, 악화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고 과도한 육류 섭취가 전반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탄수화물, 섬유질, 채소, 과일, 생선 등의 섭취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요. 된장이나 두부 등 콩 함유 음식도 전립선 비대증에 좋은 음식입니다.
평소에 체중을 조절하고 내장 지방의 양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고 피로는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키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너무 오래 앉아 있거나 하는 생활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신선한 야채와 생선류 등의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게 좋고 특히 과일 중에서는 토마토, 또 우리 음식 중에서는 마늘, 그리고 콩류가 포함된 음식 등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 같은 경우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열로 요리를 가해서 먹거나 올리브유 등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의 흡수를 향상시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운동요법으로는 걷기, 산책,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적절하고 충분한 운동을 통해서 비만을 예방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보다 많이 좋아졌으니까 뭐 더 이상 뭐 바랄 것도 없고 지금 이렇게 건강 관리만 잘하는 것만 그거 만족합니다. 예. 이제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50세 이상의 남성분들은 주변의 비뇨기과 전문의를 조기에 방문하셔서 중년의 전립선 건강을 꼭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산보훈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지역 주민을 진료, 치료, 재활하는 병원입니다. 보훈병원은 국가보훈부 상하, 보훈병원에서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6개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도 오셔서 진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사회 기여자인 현역군 장병, 경찰, 소방, 해경, 법무공무원들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원입니다. 2022년 재활센터를 개소하고 2023년 보훈요양병원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급성기 병원, 재활, 요양 인프라를 확립해 환자 중심의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겠습니다. 부산보훈병원 임직원 모두 내원하신 환자분들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뇨기 질환 중 배뇨장애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중한 질환은 아니지만 삶의 질과 관련된 질환입니다. 잦은 배뇨는 근본적인 건강 문제의 징후일 수 있으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요. 잦은 배뇨의 원인과 부작용,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파악해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위한 준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척추관절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척추 질환은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 환자들의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 척추 질환의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100m 이상을 걷자면 너무 힘들어요. 그럼 갑자기 어떨 때는 이제 마비가 오니까 무슨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잘 때도 허리를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할 정도로 통증이 많이 심하더라고요. 전체적인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축 역할을 하는 척추는 머리와 골반 사이에 위치하며 인체의 기둥 역할을 하는 척추체, 뼈끼리 부딪히는 것을 막아 관절 운동이 가능하게 해주는 추간판, 그리고 다양한 관절과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척추는 모두 33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어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척추 질환과 그 치료법에 대해 김종열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척추 질환은 우선 디스크라고 알려진 추간판 탈출증과 이제 척추관 협착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근데
두 가지는 좀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척추뼈와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인 디스크, 즉 추간판이 내부의 압력을 이제 이기지 못하고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이고요.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신경이 내려가는 통로인 척추관 주변에 인대나 관절, 뼈 등이 오랜 시간 동안 과사용되면서 불안정성이 생기고 두꺼워지고 신경을 압박하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외상이나 급격한 이제 추간판의 압력이 높아지는 상태, 안 좋은 자세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린다든지 충격을 받는다든지 허리를 돌리는 그런 동작을 한다든지 그러든지 갑자기 생기는 거고요. 이제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에 척추 관절을 과사용하면서 이제 서서히 진행하는 그런 퇴행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제 좀 증상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는 보통 조금 더 젊은 연령의 환자분들에게서 급성으로 이제 갑자기 증상이 발생이 되고요. 이제 보통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어느 쪽 한쪽 다리로 이제 통증이 타고 내려오는 방사통이 흔한 증상이고 보통 이제 허리를 굽힐 때 조금 더 증상이 악화가 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협착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령의 환자들에게서 증상이 나타나고 서서히 이제 천천히 진행하는 경향을 보이고요. 보통 누워 있을 때는 통증이 조금 덜한데 오래 서 있거나 걷게 되면은 통증이 시작이 돼서 많이 걷지 못하고 걷다가 쉬어야 되는 그런 신경인성 파행이라는 증상을 주증상으로 가지게 됩니다. 척추 질환은 기본적으로는 1차적으로 비수술적인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소염 진통제나 근육이완제 같은 먹는 약을 먹고 물리치료, 도수치료를 하면서 이제 통증을 좀 조절해 보는 거고요. 그런 치료에 효과가 없을 때는 이제 신경의 부종을 좀 줄여주고 통증의 이제 예민성을 줄여줄 수 있도록 신경 주사, 보통 신경 차단술을 시행을 하게 되고 그런 치료에도 또 효과가 없을 때는 이제 경막의 신경 성형술이나 풍선 확장술,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이런 시술들을 하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비수술적 치료에 이제 반응이 없고 생활이 불편하실 때는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쩍 더워진 날씨 때문인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걸음을 옮기는 성재식 아버님은 더위로 힘은 들지만 이렇게 마음껏 걸을 수 있어 요즘 참 행복합니다. 오늘 수술 후 첫 외래 진료가 있어 병원을 들른 성재식 아버님은 5년 전 허리 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은 후 계속 다리가 저리고 아파 또다시 척추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수술 후 많이 좋아져 요즘에는 걷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항상 함께하는 아내의 표정도 편안해 보이네요. 그냥 살짝 접시면서 넘어져 버려요. 그 넘어지고 나면 못 일어나서 그래가서 치료를 받았거든. 조금 낫더만은 한 3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통증이 심하게 없으면 한 50m, 100m 정도 걸으면 다시도 못 걸을 정도로 춤은 저는 오른쪽 다리가 저리고 통증이 오더만은 그다음 왼쪽 다리가 허리에서부터 심하게 허벅지굴러 이리 통증을 느끼더만은 그 다음에는 제 장단지 부분에 또 바늘가 찔린 것이 쑤시고 아프더라고요. 좀 어떠셨어요? 퇴원하시고? 퇴원하고 네.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다리는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허리는 많이 소리. 네, 잘 때 잠도 못 주무셨잖아요, 그때. 근데 그런 거는 거의 없으실 거고 허리는 아직 좀 아프시죠? 예, 이제 허리도 주기적으로 좀 편하게 지날 때가 있고 또 좀 심하게 아플 때가 있고
아직 이제 수술하신 지 이제 뭐 18일밖에 안 돼서 3주도 안 됐으니까 큰 수술하셨으니까 뭐 당연히 허리는 불편하신데 상처가 아물고 하면 그것도 나아지실 거고 다리 저릴 일은 없으실 거예요.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사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뭐 수술 전에 이렇게 심하게 틀어져 있었고 여기서 이제 신경이 다 낑겨 있는 상태였는데 그리고 네 마디를 전부 다 복부를 통해서 인공뼈 집어넣었고 나사못 10개로 이렇게 고정을 해놔가지고 많이 틀어져 있던 게 지금 뭐 거의 다 펴졌고요. 신경 나가는 구멍들도 지금 다 넓어져 있거든요. 점점점 나아지실 겁니다. 한 달만 지나도 지금보다 훨씬 수월하시고 한 3개월, 6개월 되시면은 뭐 아주 잘 걸어 다니시고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잘 됐습니다. 탕에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다음에 오실 때까지 샤워는 이틀 뒤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옷 입으시고 저희는 이제 2주 뒤에 수술한 지 한 달째 됐을 때 한 번 더 오실게요. 이제 환자분은 우선 이제 78세 고령의 환자분이셨고 부정맥이 있으셔가지고 항응고제를 좀 계속 복용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MRI 영상에서는 퇴행성 척추 측만증으로 인해서 신경이 나가는 신경 구멍이 4군데에 걸쳐서 좁아져 있는 다발성 협착증 소견을 보였습니다. 환자분은 이제 이런 협착증과 측만증 때문에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지난 몇 년 동안 다른 병원에서 뭐 약물 치료, 주사 치료 계속 받아 오셨었고 몇 년 전에는 이제 좁아진 신경을 풀어주기 위해서 다른 병원에서 신경 감압술도 시행을 하셨는데요. 이제 틀어진 척추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통증이 좀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비수술적 치료나 또 심지어 수술까지 받았음에도 점점점 통증이 지속이 되고 밤에 잠도 못 주무실 정도로 다리 저림이 심하시고 보행이 안 되는 상태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네, 성재식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 틀어진 척추를 좀 근본적으로 교정을 해서 단단하게 고정을 하는 그런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이제 척추 유합술이라는 수술을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유합술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 수십 년간 이제 많이 해오던 방법은 후방에서 허리 근육을 크게 절개를 하고 우리가 이제 뼈와 뼈 사이에 인공뼈를 넣고 나사못으로 고정을 하는 수술들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물론 이제 굉장히 효과가 검증된 안전한 치료 방법이지만 이렇게 내분절에 걸친 여러 마디의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허리 근육이 수술 후에 약화가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성재식 환자분 같은 경우는 부정맥으로 인해서 항응고제를 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후방으로 큰 절개를 하는 수술 같은 경우에 수술 후에 이제 과다출혈이 생기면서 뭐 수혈을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염증이 생긴다든지 그런 위험성이 좀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 침습적인 유합 수술의 방법인 이제 복부를 통해서 절개를 하고 인공뼈를 넣고 또 후방에서 나사못을 넣는 그런 후복막 접근 척추 유합술을 계획을 하고 4마디 유합술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정면에서 찍은 엑스레이 상에서 4군데의 척추뼈가 틀어지고 이제 주저앉아 있는 수술 전 영상이 뼈와 뼈 사이에 4마디의 인공뼈를 삽입을 하고 나사못으로 고정을 함으로써 거의 이제 똑바로 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은 수술하시고 이제 약 3주가 아직 채 안 됐는데도 이미 통증이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퇴원하셔서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하고 계시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걸음걸이가 전에는 허리가 무중해가 걸었는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일자로 바로 걸어서 허리가 좀 펴지면서 이제 뭐 이 나이에 발행에도 끊고 참 남 신세 안 지고 약간 걸어 다닐 수 있게끔 좀 살았으면 싶은. 무거운 듯 가라앉아 있는 최영태 아버님의 입원실.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협착증으로 인해 항상 그를 괴롭혔던 통증은 며칠 전 교통사고로 더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근력까지 줄어들어 서 있는 것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허리 통증으로 일도 제대로 못해 마음이 더 무거운데요.
오늘 수술로 빨리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한 10년 전에 협착증 진단을 받았죠. 도저히 이제 거동이 불편해서 생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병을 찾아온 겁니다. 좀 많이 걸었을 경우, 그러니까 한 200m 정도 걸었을 경우에는 가끔 이제 소변도 지릴 수가 있었고, 그 이제 감각이 둔해져서 마비 증상이 옵니다. 아침에 오늘 면담하고 그 데이트하고 다 내과 과장하고 아치과까지 다 보시고 가셨습니다. 수술 시간 한 최영태 아버님의 시간 회진을 정도 위해 됐고, 현재 내일부터는 상태를 감이 살펴보고 없으면 있는 김종열 더 원장. 걸으셔도 됩니다. 원래부터 협착증이 심했던 환자라 더 세심히 챙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제 곧 내려가실 겁니다. 이제 저희 수술 준비 다 됐고 크게 문제 없으실 거고 3마디 다 저희가 잘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시면은 별로 안 아프실 거고요. 내일부터 보행하고 걸으시는 거 다 가능하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해드릴게요. 네. 예. 환자분은 이제 지난 수년간 이제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또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하시던 분이신데요. 점점 이제 약물 치료의 효과가 없으면서 하지 방사통이 서서히 진행을 하는 양상이었고 이제 까치발이 좀 잘 안 될 정도로 부분적인 근력 저하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최근 며칠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셨고요. 가벼운 교통사고였지만 이후에 하지 저림 증상이 갑자기 확 진행을 하고 근력도 점점 더 나빠지는 양상으로 저희 병원 내원을 하셨고 요추 3번, 4번, 4번, 5번, 5번 천추 1번에 걸쳐서 심한 척추관 협착증 소견, 신경압박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척추 관절을 오랫동안 과사용하게 되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 주변에 척추 관절이나 이제 인대, 뼈 등이 비후가 되고 불안정해지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조금 서서히 진행하는 그런 양상이 있고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비수술적 치료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신경 차단술 아니면 시술 등을 하게 되어 있지만 그런 비수술적 치료에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을 계획하게 되어 있고 또 이제 비수술 치료가 충분히 하지 않더라도 근력 저하가 동반된 경우에는 좀 조기에 수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수술실로 내려가려는지 여러 가지 검사가 진행됩니다. 기다렸던 수술이지만 시간이 다가오자 최영태 아버님의 얼굴이 긴장감으로 가득한데요. 힘든 시간이 길었던 만큼 편한 마음으로 수술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영태 환자분은 요추 3번, 4번, 4번, 5번, 5번 천추 1번 간 3마디의 심한 척추관 협착증이 있어서 오늘은 양방향 내시경을 사용해서 3마디를 감압하는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드디어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치료 시 기존에 시행하던 후방 감압술은 피부 절개 부위가 커 수술 후 통증과 불편감이 오래 갔는데요. 오늘은 양방향 내시경 수술법을 통한 후방 감압술을 실시합니다. 작은 절개 부위를 통해 내시경과 치료 장비를 넣은 뒤 내시경으로 병변을 다양한 각도에서 확인해 통증 원인을 정밀하게 치료합니다. 저희가 수술 전에 계획했던 3마디 감압술이 잘 끝났습니다. 수술 상에서 협착증이 굉장히 심했는데 저희가 충분히 다 감압을 해줬기 때문에 환자분은 내일부터 보행이 가능하시고요. 증상도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 후 다음 날부터 보행이 가능하시고요. 일주일 정도면 퇴원 가능하시다고 보고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약간 하지 근력 저하가 동반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술 후에 얼마나 이게 회복이 되는지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면 재활 치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수술만 잘 됐으면 하는 그 마음밖에는 이제 회복이 되는 과정을 봐서 이제 선택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다시 하겠다 하는 마음이 많죠. 그래서 아마 정상적으로 온다 하면은 또 일을 할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 수술을 받은 후 굳어있던 얼굴이 아주 편해졌다는 유윤경 씨는 요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수술 전 디스크 파열로 걷기도 힘들었던 윤경 씨.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 움직일 수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수술 후 그녀의 상태는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아프기 전에 한 3일 전인가 다리 부분이 이게 엉덩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당기면서 통증이 있더라고요. 약간 점점 더 아파지면서 완전 이렇게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왔지 아무래도. 수술 참 무서워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할까 말까 진짜 아니 주위에서도 이거 뭐 젊은 사람이 좀 참으면 된다고 자꾸 하지 말아 하더라고요. 이 한번 건드리면 계속 그래 된다고 그래가지고 할까 말까 막 고민은 했었는데 우선 아프니까 저는 그냥 뭐 아프니까 안 아팠으면 좋겠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수술하겠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뭐 시술도 있다고 하시던데 그거는 잠시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수술을 그냥 해달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니까 우선 안 아프니까 너무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어떠세요? 지금 집에서 생활하시고 괜찮아요. 아프신 거는 네. 없으시고 오른쪽 다리 땡기는 건지 뭐 거의 없으시죠 지금? 아직까지 조금 이렇게 땡겨요. 그러니까 지리한 느낌이 예, 좀 예, 있으시고 땀만, 예. 예, 그래도 뭐 많이 아프던 그건 거는 없어요. 없으시고요. 그 수술 전에 있던 근력 저하나 이런 거는 또 바로 좋아지지는 않고 이제 운동을 하고 이제 재활을 하고 하시면은 앞으로 점점점 좋아지실 거예요. 또 수술을 또 우리가 좀 빨리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점점점 나아지실 겁니다. 크게 걱정하실 건 없으시고요. 물론 이제 허리 디스크라는 게 재발할 수는 있는데 뭐 재발해도 또 해결하면 되고 재발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직 뛰고 이런 거는 못하죠. 뛰는 거는 지금 살살 해보셔도 사실은 가능하기는 해요. 이제 수술, 네, 이제 그러니까 뭐 가벼운 등산 이 정도는 하셔도 되고요. 수술하신 지 이제 한 달 넘었기 때문에 가벼운 운동, 가벼운 등산 이 정도는 시작하셔도 되고 물론 아주 무리하게 뭐 무슨 장시간 달리기를 한다든지 뭐 전력으로 질주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무리가 있지만 다리 힘도 좀 더 붙으시고 하실만 하시면은 짧게 이제 가볍게 조깅 정도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한 달이 지나면은 이제 시작하셔도 되거든요. 그럼 혹시 목탕은 이제 가도 탕은 다셔도 됩니다. 네, 이제 수술하시고 한 달 됐기 때문에 샤워는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거는 하는데 그 목탕을 아직 가지 탕에는 탕은 한 달 이후에 하시면 되니까 한 달 지났으니까 가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경과 좋고 이제 집 근처에서 운동만 좀 열심히 하시고요. 한 달 뒤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달 뒤에?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갑자기 발생한 우측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저희 병원 신경외과로 내원하셨고요. 저희가 내원하셨을 때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상에서 우측 발목에 당기는 힘이 떨어져 있는 양상을 보였었고 우측 허벅지 쪽에도 근력이 떨어져서 보행할 때 휘청거리는 그런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RI를 빨리 시행을 했었고 시행한 MRI 상에서는 요추 4번, 5번 사이에 우측으로 추간판이 파열이 되면서 요추 5번 신경근을 심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보통 이제 마비가 동반이 되지 않는 통증만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우선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어 있지만 환자분은 발목과 엉덩이 근육에 힘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 수술을 계획을 하고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환자분은 이제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한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을 하였고요. 허리에 작은 구멍 2개를 뚫고 내시경을 삽입을 해서 터진 디스크 조각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전에 이제 요추 4번, 5번 우측에서 파열되어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려 있는 디스크 조각이 MRI상에서 확인이 되고 우리 수술 후 다음날 찍은 MRI를 보면은 터진 디스크 조각이 완전히 제거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윤경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 이후에 수술 전에 있던 통증은 거의 다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그 우측 하지의 근력이 100% 회복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수술 전보다는
어느 정도 호전이 있는 상태지만 아직까지는 약간의 발목 근력 저하 소견이 있어서 지금 집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통원하시면서 재활 치료를 하고 계시는 중이고요. 수술을 좀 빨리 해줬기 때문에 꾸준히 재활 치료를 하시면은 점점점 호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끝내고 치료실로 이동한 윤경 씨는 오늘 도수 치료를 받습니다. 이 치료는 신체 이상을 직접 손으로 회복시키는 비수술적 치료로 무너진 신체 불균형을 개선해 신체 균형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도록 돕는데요. 문제가 있는 곳을 직접 소통하면서 치료할 수 있어 환자의 상태에 맞춰 맞춤형 치료가 가능합니다. 수술 전에 이제 근력 저하가 있으신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만 가지고 이제 100% 근력 저하가 돌아오진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수술을 하는 목적은 압박이 되어 있던 근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는 그런 신경의 압박을 해결을 해주는 것이지만 이제 그걸 해결해 준다고 이제 손상된 신경이 회복이 되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에 수술 전에 근력 저하가 있던 환자분들은 우선 빨리 근력 저하의 원인이 되는 신경 압박을 해결해 주는 그런 수술을 시행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는 조기 재활 치료를 통해서 이제 근력의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아직 떠덕떠덕 걸어서 우선 뭐 잘 걸어 다니면 좋겠지요. 그러면 뭐 산에도 갈 수 있겠고 다른 여행도 갈 수 있겠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건 너무 무리라서 못 가고 한 5, 6개월 지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때는 많이 돌아다니고 여행도 많이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척추 질환은 대부분 비수술적으로 치료가 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모든 비수술적 치료에 실패를 했다든지 아니면 마비가 동반됐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수술이 꼭 필요한데요. 요새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에 대해서 너무 좀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좀 환자에게 부담이 덜하고 상처도 작은 최소침습적인 수술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수술에 대해서 너무 큰 걱정이나 두려움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은 몸에 상처가 생기거나 뼈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면 병원을 찾지만 막상 척추가 틀어지는 등의 척추 질환이 발생해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척추 질환을 방치하면 걷기가 힘들거나 하반신에 문제가 발생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요. 슬기로운 판단으로 우리 스스로 건강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